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 여성 리더가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은 우리나라 여성 리더의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여성 정치, 경제력, 참여에 대한 제목을 대한민국 여성 세계를 지킨다 라고 한번 자랑스럽게 걸어봤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수를 맡을 고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아직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한국 여성의 낮은 정치 대표성, 또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더 우리가 높여야 할,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이 높여야 할 국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 이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수록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놓여진 이 시대에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좋게 트위터에서 선정된 20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향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듯 아프게 합니다. 사탕을 팔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행복을 팔아야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수박이 웃고 있는 이 미소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미소였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양쪽 모퉁이의 피신해 있는 왕,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말만 앞세우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과연 진정한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에스컬레이터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지 못한 누군가에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이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만 높아가는 계층의 진입벽들, 누구는 돈을 깔고 쉽게 올라가는 이곳을 평생을 벌어 일을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계층의 벽이 자꾸만 쌓여 있다는 것이 우리 많은 젊은 층들을 암담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와이파이 찾아서 그곳에는 사람이 몰려들지만 자유롭게 책을 읽고 그리고 소통을 위한 이 공간에는 왜 이렇게 비어져 있어야만 할까요? 지구온난화, 많은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 후대의 어린이는 나무를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이들이 과연 푸르른 나무를, 그 푸르른 색을
색깔에 담을 수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평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등이 기회의 평등이라면 누군가에겐 실질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정한 형평과는 거리가 먼 단지 기회만의 평등은 아니었을까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수록 그 아이의 가슴에 예쁜 사랑의 마음 대신 그 사랑을 비집고 강력하게 커져만 가는 이 현실은 과연 우리에겐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자유를 찾았다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밧줄을 끊고 자유로운 들판을 달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화시켰다라고 하는 핸드폰의 모양을 이렇게 나란히 줄 세워 봤습니다. 한때는 작게만 개발했던 것이 이제는 다시 더 큰 만족을 찾아 다시 커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우리에게는 건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에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팔을 뻗어준다면 서로를 건강하게 키워주는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머리에만 물을 부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많은 장병들이 전쟁터에 가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데 앞에서 이들을 떠나보낸 장교들의 가슴에만 훈장이 걸려 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도 되풀이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인생 최고의 스승은 시련과 가난과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가난과 실패를 스승으로 삼지 못하고 가난의 굴레와 실패의 연속으로만 있다면 그들이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나아갈 희망이 있을까요? 보스와 리더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혼자 정상을 밟은 보스가 있다면 오른쪽에 자신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이곳을 올라오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뻗어주고 이들을 받쳐주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도 함께 보입니다. 누구를 따르고 싶을까요? 사랑이란 화가 났을 때도 상대방을 돌봐야 합니다. 바로 이 노부부처럼요. 거기 있다고 해서 정말 소속돼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울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어른들이 우리의 가슴을 슬프게 울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 하나면 이 모든 현실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영상을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습니다. 생일도 아니었는데요. 우리는 지난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하는 걸 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도 아닌데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는 꽃을 받았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거나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팼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매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그가 무섭지만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죠. 제가 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정말 사랑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현실을 극복하도록 해줄까요? 그런데 현실은 영상과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출제자가 실험을 하나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BC 세 개의 선 ABC 중 세 중에 옆에 그려진 X와 X선과 같은 걸 길이가 고르는 같은 것은 아주 어떤 간단한 것일까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너무 쉽죠? 이 쉽고 그런데 이 뻔한 방에는 함정이 답을 숨어 있습니다. 과연 실험에 참했던 대학생들은 함께 정답을 외칠 수 마지막 의자에 있었을까요?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나머지 틀린 답을 낼 사람들은 겁니다. 이미 번째 이 의자에 실험을 앉은 알고 단 있었지만 한 명의 실험 실험 참가자. 대상 한 명은 이 현실을 모르고 이 실험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실험에 임한 대학생들은 지성인답게 자신 있게 이 정답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이 학생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입니다.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자, X선하고 우리 아마 되는 예습한 것들을 바로 그 말씀해 문제였습니다. 주시면 간단하게 누구라도 네, 이건 쉽게 답을 찾을 너무 수 있었던.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그런데 웬걸요?
다른 사람들은 다음. 약속한 듯이 정답은 A. 이런 다른 답을 정답이 얘기합니다. A라뇨? 혹시 너무 잘못 본 건 확실하다고 아닐까요? 생각했는데 정말 이 이상합니다. 사람은 인상을 쓰고 이제 정답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동환 씨는 모두가 정답이 C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생각하는 있었습니다. 답이 아닌 하지만 다른 답을 주변을 외치는 휩쓸려 겁니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자, 과연 이 대학생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답을 말했을까요? 아니요. C. 다른 사람과 같이 오답을 외치고 6대 맙니다.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6대 1의 너무나 싸움. 쉽게 버림받습니다. 너무나 뻔했던 진실은 너무나 실험이 쉽게 끝나고 버려집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자, 이 동환 사람만 씨.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도 역시 실험에 임해봅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얼마나 부끄럽고 뭐 저는 혼자 황당했을까만 CF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실험에 참했을 때도 우리는 이 학생과 혼자 바보 크게 되기가 싫어갖고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 혼자 바보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다른 사람들이 정상인데 나만 그렇다면 비정상이 이 되는 그 마지막 7번째 느낌이 의자에 몇 두려웠겠죠.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연이어 참가한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 C입니다. C. 다음. 실험에 참고했던 어느 누구도 많은 사람들의 오답을 분명 듣고 정답은 자신이 B인데 생각하는 그 정답을 얼굴에 외치지 황당하다는 못했습니다.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렇게 쉬운 간단한 문제에 왜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정답은 C. 버려야만 결국 했을까요?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군중 심리에 자신을 포기해 버린 결과겠죠. 모두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돼. 바로 군중 심리죠.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어떤 개인의 일상적인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자기와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많은 군중 심리를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소신대로 선택하십니까? 매번?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평점이 높은 영화, 그리고 소문난 맛집을 찾아서 내 입맛에는 별로지만 내 취향에는 그닥 재미없지만 그러나 모두가 이 영화를 보니까 이 맛집에 줄을 서서 먹으니까 하고 선택하신 적은 없나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몸에 맞지도 않은 걸 단지 유행이니까 따라서 쇼핑을 하신 적은요? 또 때로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만 딱 검색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웹 서핑을 시작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빠져들고 SNS 좋아요에 집착하면서 내가 정말 찾고 싶었던 그 정보를 까맣게 잊은 채 시간을 보낸 적은요? 혹시 없으십니까? 자, 혹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해도 부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소속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죠. 다수를 따르는 게 나에게도 득이 될 거라는 어렴풋한, 아주 어렴풋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돼서
다른 사람과 함께 휩쓸린 선택에 대한 나의 책임감은 없어지고 맙니다. 나만 선택한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선택했잖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저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는 그 행동이 과잉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평소 자기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짧은 시간에 구성원들의 사고나 행동을 집약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 심리가 다수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수, 대중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공통점은 있지만, 다수결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러나 군중심리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전혀 없이 정보 교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저 대중의 의견, 행동에 무조건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의사결정 과정과 그리고 또 다수결의 합의 원칙을 도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을 리더해 줄 리더가 필요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리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겠죠. 왜요? 그림엔 느껴야 할 정답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다정한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파란색으로 봐서 어떤 성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성배와 같은 모습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럴 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겠죠. 자, 다음 그림요. 이 그림에서 하나하나 꽃과 나비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그림 전체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너는 왜 꽃과 나비를 안 보고 여자의 모습만 봐? 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어떤 할아버지의 옆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안악의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닌데도요. 여러 모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합의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원기둥이 있고요. 원기둥 밑에 있는 사각 바둑판이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작게 보이겠지만 맨 위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A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가운데에 B가 써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A가 써 있는 바둑판은 조금 검게 보이고, B가 써 있는 바둑판은 약간 밝은 색으로 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한번 A와 B의 바둑판의 색깔이 정말 다른 색이었을까? 우리 주변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장애물과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걷어내고 보니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A와 B의 바닥은 결국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다음 나오는 16장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중에 혹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그림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봐보시죠.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가슴에 인상적으로 남았을까요? 뭐 좀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습니까? 뭐 혹시 비슷비슷한 색깔 아니야?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봤던 이 16장의 그림을 한 번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흰 선으로 조금 그림이 깨지긴 했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비슷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모아보니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 그려지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생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간다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혹시 나와 다른 색을 가진 하얀색을 나와 똑같은 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먹물을 들고 백로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없나요? 여러분 무슨 색이죠? 하고 가르치니 네, 초록색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을 가리치면서 저게 무슨 색이죠? 하니 하늘색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연탄을 바라보며 그럼 이건요? 살색이요. 자, 흑인의 입장에서는 연탄이 곧 자기의 살색이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죠.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 가지 클레파스 모두가 살색입니다. 누구에겐 살색일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요, 약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남한의 인구는 약 5천만이라고 하죠. 대구의 인구가 작년엔 250만이었는데 올해 검색을 해보니 약 240만 조금 넘더군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사람을 나눈다뇨? 네, 조금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나눠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자요, 남자요, 나라별로요, 국가별로요, 종교별로요, 뭐 대륙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안경 낀 사람, 안경 안 낀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뭐 기준이 하나만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기준을 갖고 나눠봤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 생각엔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를 바라보는 와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무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누가 가장 불쌍해 보일까요? 번개와 같이 드는 생각.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변화하는 세상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리더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과연 어떤 리더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리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네. 혹시 내가 이 밑에서 목을 꺾다 못해 내 목이 부러질까 봐 저는 겁이 납니다. 자, 다음 이런 리더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빅데이터로, 알고리즘으로 감시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을까요? 자, 또 이런 리더는 어떻습니까? 리더 혼자 세상의 많은 것을 다 가지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이 가운데 리더의 모습이 지금까지 봤던 리더 중에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과 정육면체와 삼각불과 삼각기둥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가운데 서 있는 저 리더는 이 다른 생각을, 이 다른 사람들을 뭔가 합의해보고자, 같이 이끌어보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 마음에는 가장 마음 든든한 리더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리더도 제 마음을 굉장히 든든하게 해줍니다. 이동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 혼자 살겠다고 여권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그 대피로를 받침해주는 이런 리더가 있다면 내가 비록 위험한 곳에 있어도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본인이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공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부르지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리더로 존경합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것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그 체제 하에서 가장 약한 자와 가장 강한 자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인 독일에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제로 기차에 오른 승객들은 다가올 죽음을 직감했고 열차 안은 침울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죠. 순간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그 죽음과 같은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잘못을 한 적이 없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독일 정부에 충성했죠. 그런데
그 대가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어야 하나요? 왜? 그의 항변에 모두들 주목했습니다. 아마 모두 그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한 노인이 나지막히 말합니다. 젊은이, 안 깨나.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이 바로 자네의 잘못이라네. 독일 정부가 그토록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선량한 사람을 죽이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고 전쟁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바로 그 때문에 자네와 오늘 이 기차에 타게 된 것이라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지금은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독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바로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함께 주장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과연 언제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발전된 나라라고 보고 있는 미국에 1920년에야 비로소 여자들의 선거권이 인정됐습니다. 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 초기부터 그 혁명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마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나 뮤지컬이나 드라마나 책을 접한 분이라면 프랑스 혁명 초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이끌어갔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올랭 드 구주라는 사람은 참정권을 외치다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마지막 단두대에 오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회 단상에 오를 권리도 있다. 자, 우리 여성 문제의 특수성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남자도 있는데 왜 여자만 특권을 누리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에게 정치 참여의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죠. 여타의 사회 문제들과 분리시켜서 여자의 문제만 바라보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정책보다 우선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똑같이 여자의 문제, 여자의 권리, 여자의 정치 참여를 똑같이 형평성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부장제적인 사회 구조와 돈이 되는 상품 생산의 증산만
이 중심에만 바라보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해왔던 가사 노동은 보잘것없이 되어버렸고, 시장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고 가사와 유감을 전담했던 여성들은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돈을 벌어온다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면서 성장 과정과 직장과 결혼 속에서 여성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문제는 모든 여성 대 모든 남성의 대립과 싸움과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 동등한 권리와 지위 확보를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여권의 신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여성이 나서서야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많은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여성의 정치 참여가 어느 정도인가를 국가 경쟁력 평가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여성의 의회 점유율, 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인구 비율, 또 기회 균등의 법규,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 입법과 고위직 관리직에 여성이 얼마나 참가했는가에 대한 비율, 이것을 국가 경쟁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공공공간에 여성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또 성별, 사법부나 공무원의 비율은 어떤가, 그리고 5급 이상의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양성평등 지표, 성인지 지표, 사회 제도 속에서 성지수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은 평가되어집니다. 바로 성평등 지표는 경제 참여와 정치 참여와 교육,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모두 함께 노력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과 성평등,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인권, 사회정의, 국가 경쟁력, 경제성장, 빈곤 감소, 그리고 젠더 감수성을 발전 촉진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남성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자라면서 성차별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자랐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같이 부르자고 제안하고 싶은데요. 같이 따라 불러주실래요? 아주 쉬운 노래입니다. 곰 세 마리. 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시작.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아빠는 뚱뚱해도 되고요, 엄마는 무조건 날씬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걸 외치는 아기곰한테 어이구 그래 잘했다 하고 칭찬해 줍니다. 이 노래를 말도 제대로 따라할 수 없을 때부터 여러분 따라 부르신 적 결탄코 한 번도 없으십니까? 2절은 더합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신문 보시고, 엄마 곰은 요리하시고,
애기곰은 아이 맛있어. 으쓱으쓱 잘한다. 아빠는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런 세상사 신문과 뉴스에는 관심을 두면 안 되죠. 오로지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받지 않고 자랐다. 학교를 다니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과 소득에서의 성불평등은 어떨까요? 자,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취업 전선에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못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남자들에 비해서 적은 기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좁은 취업문을 얼마나 뚫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을까요? 경제 자원의 접근에서의 성불평등은 어떻고 의료 접근에서의 성불평등은 또 어땠을까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망가진 많은 여성들이 노후에 얼마나 많은 질병에 허덕여야 하는가. 양질의 인적 자본 축적이 결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우리 세계의 절반인 여성들이 이러한 교육과 고용에서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전체 경제 성장에 유리할 수 있을까? 왜 대학 교육까지 받고 고학력의 많은 여성들은 그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에 이바지 한번 못하고 그저 부엌에서 밥이나 짓고 있어야 할까요? 고용과 소득에서의 성불평등은 어떨까요? 남성들의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도 얼마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서 또 내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로서 또 시민 운동가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시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행위. 자, 여기에 여성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여성의 정치관, 또 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그 공익성이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성 정치 대표가 바로 부패 수준이 다른 경우보다 훨씬 감소됐다라는 국제적인 통계도 있고 여성 친화적 정책을 발안하는 정책 결정자는 여성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문의 많은 공공 부문에 대한 정책이 꼭 여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성 정책 결정자들이 좀 더 사회 내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성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발의한 법률안인데요. 취약계층의 여성 또 가족 복지의 증진에 관한 법률, 여성 의원들에 의한 정책 입안으로 실현됐습니다.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역시 여성 정책 결정자에 의해서 발의된 입법안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지 정책 역시 여성 의원들이 발안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결정직에 관한 여성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공천심사위원회에도 여성 의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후보의 공천 보장을 위해서 그저 똑같이 후보 경선에 참여했어, 기회를 줬어,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당제든 남녀 동수법이든 이것이 의무 조항으로 도입될 필요가 지금 있다는 거죠. 비례대표에 많은 후보를 추천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얼마나 여성들이 추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활동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정당 활동 경험을 통해서 정치적인 역량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왜 유럽에 있는 많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보일까요? 유럽 많은 나라의 의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도 아무도 낯설어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모습도 유럽에선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성 정책 결정자를 외조하는 이런 남편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안고 시민운동을 하면 왜 안 될까요? 왜 여자는 정책 결정자 국회의원장에 나갈 수 없나요? 여성 단체 간의 연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생활인들의 네트워크, 또 이러한 시민운동이 자발적으로 정치운동에도 확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 비용의 모금과 육아 지원으로 여성들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여성들이 많은 남성들과 함께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한 편의 동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와 사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세상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기도 하니까요. 자,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우리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그럴 수 있죠.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질 때는 서로 반대되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소는 자기 집 식구들과 다르게 너무나 용맹하고 과묵한 성격에 마음에 푹 빠져서 사자를 사랑하게 됐고요. 사자는 자기 집 식구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상하고 부지런한 이 소에게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양가 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원수와 너는 결혼을 하려고 하니?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까요? 아니요. 주위의 반대가 심해도 사랑은 깊어만 집니다.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힘들게 결혼을 한 것만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을 이행해 나갔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소는 사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새벽 이른 아침 부지런히 일어나서 정말 첫 이슬을 맞고 아주 촉촉하고 보드랍게 자란 채소를 따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먹고 싶지만 하나도 먹지 않고 꾹 참고 이걸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자니까요. 난 안 먹어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자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사자는 이런 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습니다. 왜요? 에이, 소가 나 준다고 갖다 줬는데 내가 뭐 까짓 거 먹어주지 뭐. 입맛에는 안 맞고 싫었지만 네,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이 풀이나 갖다 주고 참 저 미련하게. 자, 그러나 겉으로는 웃으며 먹었어요. 자, 그러면 사자도 이제 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으니까요. 자,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사자는 아주 용감하게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먹고 싶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신선한 고기를 꾹 참고 소에게 매일 갖다 줍니다. 소는 너무 싫었지만 참습니다. 먹으면서 힘들어 했겠죠. 아우, 이런 걸 어떻게. 그러나 먹어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자가 날 위해서 갖다 준 건데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자는 사자만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자는 육식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 소는요, 초식 동물입니다. 풀을 먹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참고 참아도 자기의 본성까지 죽이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참을 수는 없겠죠. 결국 그들은 참는데 한계에 도달합니다.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가면 큰 사건, 큰 싸움이 되고 말죠. 결국 소와 사자는 다툽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요. 자, 싸움 끝에 결국 둘은 끝내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린 안 봐자. 이렇게 헤어지면서 소와 사자는 같은 말을 하고 떠납니다.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자, 소와 사자는 결국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같이 처음 약속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원래는 서로 이렇게 다른 매력에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만 물어봤다면, 넌 뭘 좋아해? 넌 뭘 먹고 사니?
한 번만 서로에게 물어봐 줬다면 소와 사자는 이렇게 등지고 헤어지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처음의 사랑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처럼요. 많은 남성들이 과거의 남성과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가부장적 전통에 찌들지 않고 이제 일하는 여성들을 존중해주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준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발전했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그 남성들조차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눈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여자를 도와준다라고 인심 쓰듯이, 섬심 쓰듯이 행동하고 있지는 혹시 않나요? 우린 알잖아요. 그건 남자가 가사와 육아를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훌륭하고 믿음직한 많은 남성 정치가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성이 직접 요구하고 직접 발언하는 것만큼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에게 물어봐야죠. 우리 여자들이 정말 뭘 원하고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 할지를 남자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죠. 소와 사자의 세상. 우리가 사는 여자와 남자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혼자 사는 무인도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소만의 세상, 사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소와 사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갑시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는 최선, 그리고 그 최선이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이것을 리더를 통해서 함께 성공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바로 국가 경쟁력은 정치 참여에 실질적인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자의 눈으로 본 소가 아니라 소의 눈으로 본 소의 세상, 사자의 눈으로 본 사자의 세상이 똑같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와 사자만이 아닌, 남성만이 아닌 여성의 참여가 정의와 형평성과 인권, 또 여성들의 대표성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곰 한 마리가 나오는데요. 조금 조잡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아기 곰을 응원하면서 볼까요?
아기곰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면 그렇게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흔히 얘기하는 자유를 꿈꾸며. 그런데 이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이 사회에 도처에 놓여진 위험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 못한 아기곰은 뭐가 위험한지도 몰라요. 이 위험이 자기에게 닥쳐서야만 비로소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과연 아기곰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까요? 세상 밖을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이 아기곰은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간 곳이 점점 더 외나무 다리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자기를 몰아세워 가고 맙니다. 아뿔싸 그 다리마저 부러지네요. 아직 수영을 할 줄도 모르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야 맙니다. 가까스로 나무토막 하나를 붙잡고 가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갈 곳을 미리 예측한 이 사자라는 놈이 지키고 있어서 나는 다시는 무트로 나갈 수조차 없을 것 같네. 겁이나 죽겠습니다. 자, 그러나 곰은 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간 육지로 걸어 나와야만 하죠. 자, 이렇게 힘들게 허우적거리면서 육지로 나오려고 애쓰는 이 아기곰에게 세상엔 자비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칠수록 나는 세상에 채찍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고통에 시듬해야만 합니다. 자, 이 아기곰이 드디어 세상을 물리치고 이긴 걸까요? 아니요. 이 아기곰 뒤에는 세상을 향해서 대신 도함치고 대신 외쳐준 어미곰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딸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위험하고 나도 그렇게 컸으니 너도 이런 불평등 속에서 한번 헤쳐나와봐라, 네 능력껏 버텨봐라 하고 몰아치는, 점점 더 외나무 다리로 몰아가는 그런 사자여야만 할까요?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나서서 우리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딸들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주고 이들을 덜 다치고 덜 피 흘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어미곰, 든든한 어른들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우린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덜 배우고 능력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래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군중 심리에 또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자 하는 침묵의 어른들이 점점 우리 아기 곰을 험악한 위험 속에 몰고 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만 조금 더 용기 내서 우리만 조금 더 변화해서 나부터 조금만 더 바뀌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바로 우리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듣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힘껏 외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